안녕하세요. 최근 서학개미들의 계좌를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를 때 같이 웃던 어도비, 세일즈포스,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갑자기 수직 낙하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조정일까요? 아닙니다. 월가에서는 이를 사스포칼립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스와 종말의 합성어죠. 불과 몇 년 전까지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운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이제는 AI가 소프트웨어를 먹어치우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잘나가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의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주식을 버리고 어떤 주식을 끝까지 들고 가야 하는지 아주 명확한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죽어가는 공룡을 골라내실 수 있을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뉴스에 맨날 나오는 사스, 즉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가 뭔지 아주 쉽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예전엔 한글이나 MS 오피스를 쓰려면 CD를 사서 내 컴퓨터에 설치했죠. 한번 사면 평생 내 거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매달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처럼 일정 금액을 내고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쓰죠. 이게 바로 사스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빌려 쓰는 시대인 거죠. 기업 입장에선 이게 꿀단지였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월세처럼 돈이 들어오니까 수익이 안정적이고 직원이 늘어날 때마다 매출이 자동으로 쑥쑥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안정적인 월세 모델이 AI 때문에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게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이번 급락의 직접적인 트리거는 엔스로픽이 발표한 클로드 코워크였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고요? 이전에 AI가 우리가 시키는 말에 대답하는 비서였다면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자율 에이전트가 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마케팅 문구를 하나 만들려면 카피라이팅 툴 구독하고 이미지 생성 툴 구독하고 이메일 발송 툴을 따로 썼습니다. 기업들은 이 각각의 소프트웨어에 매달 수백 달러씩 지불했죠. 그런데 이제는 클로드 코워크 같은 에이전트 하나에게 우리 신제품 마케팅 캠페인 기획하고 직접 실행해 라고 던지면 끝납니다. AI가 직접 이메일을 보내고 광고 성과를 분석하고 보고서까지 씁니다. 중간에 있던 수많은 전통적 사스 툴들이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특히 법률 검토를 위해 비싼 전문 소프트웨어를 쓰던 변호사들도 이제 AI 에이전트 하나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비싼 도구와 그걸 다룰 사람이 모두 줄어들 상황이 오자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른 겁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인당 과금 모델의 붕괴입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투자의 핵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존 사스 기업들은 직원 한 명당 월 5만 원, 10만 원씩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회사가 커져서 직원이 1000명이 되면 매출도 1000배가 되는 구조였죠. 그런데 AI가 등장하면서 직원 한 명이 할 일을 AI 에이전트가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이 하던 일을 한 명이 AI와 함께 처리한다면 기업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10개에서 1개로 줄입니다. AI가 생산성을 높여줄수록 역설적으로 소프트웨어 회사의 매출은 깎여나가는 AI의 역설에 빠진 겁니다. 여기에 코딩을 몰라도 자연어로 내가 필요한 기능을 직접 앱으로 만들어 쓰는 바이브 코딩까지 가세했습니다. 비싼 돈 주고 범용 소프트웨어를 쓰느니 우리 회사 입맛에 맞는 툴을 AI로 직접 개발해버리는 거죠. 구독이라는 견고한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AI 대장주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같이 빠지는 거야? 걔네가 제일 AI 잘하잖아. 맞습니다. MS는 AI를 가장 잘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MS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스 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쓰는 엑셀, 파워포인트가 바로 인당 과금 모델의 끝판왕이니까요. 2026년 최근 실적 발표에서 MS는 클라우드 매출 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차가웠죠. AI 에이전트가 엑셀 작업을 다 해주면 기업들이 과연 지금처럼 비싼 돈 주고 전 직원에게 오피스 계정을 다 사줄까? 라는 근본적인 의구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MS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주가는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그들은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어요. 마야 200 같은 전용 칩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윈도우 OS 자체를 AI 기반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 수가 아니라 AI가 수행한 작업 양에 따라 돈을 받는 구조로 가장 빠르게 체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MS의 하락은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에 대한 성장통이지 기업이 망가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급락은 무늬만 AI인 기업과 진짜 생태계를 쥐고 있는 기업이 격차를 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모든 소프트웨어 주식을 팔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해자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먼저 위험한 쪽은 단순히 인터페이스만 예쁘게 만든 툴, 누구나 대체 가능한 기능을 가진 툴입니다. AI가 기본 기능으로 탑재하면 바로 망할 기업들입니다. 반면 살아남을 기업들은 첫째, 독점적 데이터를 가진 곳입니다. AI 모델은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특정 산업의 20년치 데이터를 쥐고 있는 기업은 AI 시대에도 왕입니다. 둘째,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저장되고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인프라 성격의 기업들입니다. 셋째, 사람 수가 아니라 AI가 해결해준 성과에 따라 돈을 받는 모델로 빠르게 갈아타는 기업들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의 급락장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스탠스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내 포트폴리오의 인당 과금 비중을 확인하세요. 매출의 80% 이상이 단순히 사용자 수에 의존하는 기업이라면 비중을 줄여야 할 때입니다. 둘째, 에이전트 네이티브 기업을 찾으세요. 단순히 기존 소프트웨어에 AI 챗봇 하나 달아놓고 생색내는 기업 말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재설계한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셋째, MS 같은 대장주는 공포의 저점을 노리세요. MS처럼 거대한 인프라와 자본력을 가진 기업은 AI로 인해 매출이 일부 깎이더라도 결국 경쟁자를 다 흡수하며 시장을 재편할 힘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AI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까? 아니면 AI를 등에 업고 더 비싸게 받을까?를 질문해보세요. 그 답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라면 지금의 급락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가 가장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순히 주가가 빠졌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들고 있는 기업이 AI를 도구로 쓰는지 아니면 AI에게 먹히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공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확실한 기준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소프트웨어 급락이 줍줍의 기회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정말 종말의 시작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